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들어보시면 우리가 항상 합계표라는 건 요약한 표를 합계표라고 해요. 합계표. 알죠? 합계표인데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요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겠구나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자, 내가 항상 우리가 증명 서류는 판매자, 공급자가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몇 월 달부터 몇 월이죠?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이거 큰일 납니다. 조회 못하면 난리 나는 건 제일 슬퍼요. 그게. 달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일 슬픕니다, 진짜. 또 외우고 계실 거 다시 해볼게요.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2기 예정 신고 기간 물을 안 갖고 가. 7월 달부터 9월 하고 말라 죽겠네.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 달부터 12월. 일단 그걸 조회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세무이급 올라가셔도 계속 냅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 일단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면 4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그럼 내가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면 발급을 해야죠. 맞죠?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거래처 A라는 거래처한테 한 장 주고 B라는 거래처한테 한 장 주고 C라는 거래처 한 장 주면 그런 것들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구매자, 공급받는 자한테 한 장은 내가 가지고 한 장은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면 세금 계산서, 매출한 세금 계산서죠. 그 매출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나중에 나랑 구매자만 하는 거지 세무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걸 요약한 표를 매출처별, 매출한 거래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요. 그걸 요약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입을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매입한 거래처별, 내가 매입자 입장이니까 매입한 거래처별로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았으며 몇 매를 받았고 이런 것들 요약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합계표는 세금 계산서가 어떤 거래처한테 몇 매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지금 여기입니다. 예요.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목적입니다. 세금 계산서 있죠? 세금 계산서에 발급 또는 수취한 매수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특정 거래처. 왜냐하면 어떤 거래처에 몇 매를 주고받았냐 한다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때 조회를 하는데요.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냐면, 자, 여기 매출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내가 매출한 거래처별이니까 얘는 어디를 조회할 때 쓰냐면 내가 매출처별 합계표가 되겠죠. 매출처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TI라 좀 할게요. 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합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급이라고 하면 발급하는 게 판매자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출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조회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매입을 물어봤는데 자꾸 매출 쪽을 쳐다보시면 막 낚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때는 매입이니까 매입자는 받잖아요. 수취가 되겠죠. 그럼 수취할 때는 요 매입 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어떻어야 돼? 요게 이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클릭 잘못했다가는 낚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예.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메뉴 좀 가볼게요. 메뉴는 어디 있냐면은 좀 특이한 메뉴 쪽에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클릭 안 했던 어디 있냐면 우리 메뉴 중에서 여태까지는 전부 다 우리 회계 관리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부가가치 여기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관련 장품 여기입니다요.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세 번째에 11시 방향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하시고, 날짜는 뭐,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럼 몇 월부터 몇 월 잡아야 돼요? 그렇죠.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게 이쪽 위쪽 라인이 있고요. 그죠? 위쪽 라인이 있고 아래쪽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위쪽을 째려볼지 아래쪽을 째려볼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 말이에요. 자, 이 화면 보시죠. 뭐냐면 지금 매출 쪽에 커서가 있다. 매출. 여기 파란색으로 매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출 처별 세금 계산 사개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2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총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총 14거래처 여기 있죠. 14거래처에 24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보이세요? 총 14거래처에 24매. 그러니까 위쪽은 그냥 어떤 거래처의 몇 매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상세 내역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요거에 대한 상세 내역.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 그럼 아래쪽에 여기 굳이 보신다면 스포츠 케어에 내가 2매를 발급해줬고 180만 원이 총 공급가액이다라는 거. 요게 이제 24매 건 바이 건 내역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에는 어떤 상세한 내역을 물어봤으면 아래쪽 째려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전체를 물어봤으면 위쪽 째려보시는 거죠. 알죠? 자, 근데 주의하실 건 만약에 문제에서 수취한 이렇게 출제하면 어디 클릭해요? 수취한. 그렇죠? 여기 위쪽에 있는 매입을 클릭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입 좀 클릭. 자, 매입을 클릭하면 이거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는 매입 세금 계산서, 즉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개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뭐 13거래처한테 세금 계산서 받았고 총 19매 받았고 그거에 대한 상세 내역이 아래쪽에 있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어떤 거래처별로 세금 계산서를 어떤 거래처에 뭐 몇 매 이런 것들 나오면 합계표. 일단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다시 유인물.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 9번에 7페이지 9번 보시면 매입 매출장이라고 있잖아요. 매입 매출장. 보이세요? 매입 매출장. 요 매입 매출장이 이름만 놓고 보면 매입하고 매출한 장부 같지만 아닙니다. 뭐냐면 얘예요. 뭐냐면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별로 집계한 표가 매입 매출장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 여태까지 했던 뭐 카과, 건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계한 표 있죠. 집계한 표를 우리가 매입 매출장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는 한번 여러분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자, 요또 매입 매출장은 또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다시 회계관리 클릭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관리 클릭하시면 여기 총계정 저거 왜 확대 안 되냐? 총계정 원장 아래에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메인 매출장 들어오시고, 자 들어오시고요. 잠깐만요.
좀 뭔가 좀 찾아야 될 게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자, 만약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1월, 4월 1기 확정 신고 기간 있죠?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계산서를 수취한 건수는 막 이렇게. 우리가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면 어떤 유형서요? 계산서 받은 거. 면세, 면세. 계산서 쪽은 우리 유형이 면세였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럼 안 돼. 여러분들 꼭 가서 공부하신다. 그럼 우리가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그때 4월부터 6월 조회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줄 때도 있고. 4월부터 4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 그리고 이 구분은 이게 매출 유형이냐, 매입 유형이냐, 전체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계산서 수치면 매입 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전체 해도 되지만 매입 쪽 한번 클릭해요. 여기 클릭. 하면 이제 여기에 유형으로 커서가 갈 거예요. 여기에서 화살표 눌러보세요. 화살표를 누르면 네, 여기 53번 면세 다 보시면 매입 쪽 유형이죠. 면세를 클릭하면 여기 계산서를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받은 내역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정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조회한 건 4월 달부터 6월 달을 뭐라고 해요, 이걸? 분기라고 하죠, 분기. 우리 2분기잖아요, 2분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분기계를 보셔야 됩니다. 분기계. 여기 반기계는 6개월치니까 혹시라도 이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치하지만. 알죠? 그래서 조회하는 게 월이면 월계. 알죠? 보시는 거고. 지금 분기계니까 분기계 여기 보셔야 돼요. 그렇죠? 건수는 3건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몇 건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셨어요? 자, 하지만 이 장부보다 제일 중요한 장부는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 어디였니? 자, 8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부예요. 여러분들이 세무 이급 때는 실제로 이것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거. 현실에서도. 자, 이거는 대략 설명 좀 해볼게요. 신고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다시 여기 부가가치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신고서 들어갑니다. 여기 정말 중요해요. 이 장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신고서 갑니다. 하셨어요? 자, 신고서 하시고, 조회 기간은 몇 월부터 할까요? 여러분, 2기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럼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찾는 겁니다요. 좀 금액이 뭐 몇 개 빠졌는데? 잠깐만요. 금액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좀 찾아주세요. 뭐 데이터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니요, 누르셔도 되고. 그렇죠? 요걸로 좀 보여드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설명 좀 할게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요렇게. 그리고 제가 거기 몇 페이지냐? 거기 8페이지에 좀 약간 색깔은 없지만 유형을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유형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로 1번에 매출 11번 과세다 이게 메인 매출 전 빈명 유형이잖아요. 그죠? 요걸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제 거 화면 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의할 것만 몇 개 설명 찝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쉬워요. 뭐냐면 여기 조회하셨죠? 자,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빨간색인데 빨간색 보시면 여기 매출이라고 보이세요? 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니까 여기 빨간색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임령 유형으로 따지면 매출 쪽 조회하는 거 유형이. 매출 쪽.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딱 봐도 매입 쪽이죠, 여러분들. 일단 눈동자를 잘 두셔야 됩니다. 알죠? 매출 유형 물어보면 빨간색이고 매입 유형 물어보면 파란색입니다. 그죠? 이 이외의 유형은 맨 아래쪽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매출 쪽은 쉬워요. 뭐가 쉽냐면 자, 여기 1번 설명할게요. 1번 요거 1번이요. 1번 설명하면 자, 1번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10% 과세 매출, 여기 1번부터 4번은 전부 다 10% 과세 매출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 1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러면 내가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 쪽의 과세 유형이에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설명. 2번은 제가 별도로 안 찝어드리는 거 시험에 안 나온 애들입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그럼 3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10% 과세 매출하면 3번 보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예.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물어보면 여기 하면 안 됩니다. 왜? 현금 영수증이 같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장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 유형별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메인 매출장이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메인 매출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고서는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가 같이 있는 게 좀 약간 흠이에요. 이건 좀 유념. 알죠? 그러니까 카드하고 현금가 더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현금 영수증 매출액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조회했다가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이거는 시험에서 그대로 줄 거예요. 알죠? 그냥 요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 건별. 알죠? 근데 4번은 이 이름 그대로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건 세무 2급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장난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 하겠습니다. 5번하고 6번. 자, 5번하고 6번은 다 영세율 매출이죠, 여러분들. 영세율 매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세율 매출입니다. 그 중에서 5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 쪽의 영세 유형입니다. 영세 유형.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여러분 6번은 뭐냐면 기타가 세금 계산서 아닌 걸 매출 쪽은 기타라고 하거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기타. 왜냐면 부가가치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영세율이지만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으로의 수출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으로의 수출.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으로는 16번 수출 있죠. 그겁니다. 그거. 알죠? 이렇게 어렵진 않죠. 1번부터 6번까지는 딱히. 맞죠? 그나마 좀 조심하실 게 요 9번이에요. 9번. 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요거 740-802 730이에요. 예. 아마 제 거 유인물 그 8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게. 그렇죠?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죠? 과세표준은 잘 들으세요. 우리 과세표준의 정의는 모든 세법이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는 매출한 금액이 합계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10% 과세 매출과 0% 과세 매출을 더한 게 매출액의 전체 금액이 되겠죠.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9번이 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게 그냥 과세 표준이라고 외우시는 게 편해요. 어려우시다면. 아셨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잘 물어보니까 과세 표준 물어보면 9번 쪽 찝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만 참으세요. 자, 이제 매입 쪽 갑니다. 매입 쪽.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얘는 시험에 그냥 줍니다.
뭐냐면 우리 시험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10번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세한 거 생략한다. 이대로 주니까.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고정자산 매입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11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 이 정도만 나옵니다. 시험에는. 자, 그리고 얘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16번 쉽습니다. 16번 누가 봐도 불공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딱 한 가지 주의할 것 좀 설명.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시험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화면 보시면 이쪽이 금액입니다. 파란색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간 게 여기가 금액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건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금액 물어보는지 세액 물어보는지 아니면 둘을 더한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 물어보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잘못 봤다가는 이게 낚일 수가 있어요. 막 세액 물어봤는데 막 금액 쪽 째려보시거나 금액은 물어봤는데 세액 보시고 그것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이것도 좀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설명 중 14번은 좀 중요해요. 14번은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특이한 애. 자, 14번은 뭐냐면 14번은 여러분들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라고 14번. 요게 뭐냐면 우리가 매입 쪽, 아까 매출 쪽은 기타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매입 쪽은 그 밖에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매입세 공제되는 애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거 뭐 있었어요? 우리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따지면. 우리 과자 들어가는 게 매입세 공제되는 애였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카과, 현과 있었죠. 카과, 현과.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카과나 현과 쪽 물어보면 14번 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있어요.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뭘 외워주셔야 되냐? 자, 이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아까 뭔진 모르겠지만 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을 따로 이렇게 세팅해 줬잖아요. 그렇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 아닌 것도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세팅 안 돼 있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요 14번 쪽은 5시 방향 가보 5시 방향?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메뉴에 5시 방향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5시 방향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가 이 14번의 명세서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이 본래 서류고, 우리가 요걸 작성해야 되는 거고, 요게 상세한 내역이에요. 맞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거 수령금액 합계표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까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세무 2급 때 외우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가 그냥 카과나 현과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얘도 일반 매입 있고 고정 매입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수취한 일반 매입액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매입액은 여기를 답해야 되잖아요. 일반 매입액은. 했는데 갑자기 나는 여기가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답하시면 난리 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4번 카과나 현과는 5시 방향 째려본다라는 걸 외우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 자, 출제하는 게 뭐냐면 그 21번 쪽이에요. 20. 여기 이건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여기 21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정신고 때 환급 안 되는 세액은 얼마다라고 하면 여기 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 21번 여기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27번은 결론이죠.
얼마를 납부할 건데, 환급받을 건데는 요 27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에요. 27번. 요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지만, 좀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해야 돼. 많이. 장부조회는 많이 할수록 짱입니다, 여러분. 그냥. 맞죠? 일단 어떤 때 어떤 장부 줘야 하는지 외우셔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은요, 설명은 다 했고, 여러분들이 유인물 12페이지 가보실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13번부터 21번까지가 부가가치세 쪽이거든요. 장부. 여기를 좀 조회해 주세요. 이것도 설명, 죄송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역은 없죠. 면매, 거래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아까 했던 합계표 가시기 전에 여기 가시면 되게 많습니다. 좀 큰일 납니다. 여기 상세한 내역이 없잖아요. 맞죠? 이것도 좀 캐치.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